제가 시를 배우고 쓰면서 수많은 시집들을 읽었는데요. 그중에서 처음 읽었을 때 마음이 제일 두근거리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었던 시집들이 있습니다. 그 시집을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텍스트 포텐셜입니다. 저는 문예창작학과에서 시 전공을 했는데요. 졸업할 때까지 등단을 하지 못해서 매년 투고를 이어가다가 거의 10년 만에 등단을 했습니다. 지방지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고요. 첫 시집 라이터블에 서로의 영혼을 그을리며도 출간했습니다. 사실 전 시와 거리가 가장 멀었는데요. 보통 문창과에 입학하면 소설, 시, 희곡, 평론으로 분야가 나뉘었거든요. 거기서 각자의 전공을 정해서 갈라지게 되는데 제가 수업에서 작품을 냈을 때 가장 피드백이 좋았던 분야는 바로 평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를 계속 놓지 못했냐면 그냥 시가 너무 좋았어요. 시를 읽을 때 마음이 두근거렸고 덩달아 시인들도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시를 쓰기에는 논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 시를 잘 못 쓰겠더라고요. 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언어가 논리대로 흘러가기보다는 그야말로 감각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개연성을 따라 문장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연성에 따라 문장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눈으로는 전혀 엉뚱하게 보일 수도 있고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낯선 느낌을 느끼기 위해 바로 시를 읽는 건데요. 이런 시의 매력에 빠져 열심히 썼지만 오히려 제가 얼마나 논리적인 문장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렸고 애정으로 꽤나 긴 시간을 보낸 후에야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를 오래 배우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언어의 감각을 늘리는 데는 시가 최고라는 사실이에요. 시에서 반걸음 나아갔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 순간 소설은 두세 걸음 나아가게 되거든요. 시어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게 사고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기보다는 시어 그 자체가 흘러가는 대로 좀 몸을 맡기듯이 따라가면서 읽는 게 훨씬 좋을 정도예요. 그래서 시집을 많이 읽다 보면 자기가 쓰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더 넓고 유연하게 언어를 쓰게 되거든요. 그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글을 쓸 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언어의 감각을 늘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시를 읽어보세요. 제가 시를 배우고 쓰면서 수많은 시집들을 읽었는데요. 그중에서 처음 읽었을 때 마음이 제일 두근거리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었던 시집들이 있습니다. 그 시집을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너무나 애정하는 시집이고요. 아직 시를 읽어보지 않으셨거나 시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읽어볼 만한 작품들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만약 시집에 관심이 있었지만 뭐부터 읽어야 할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집부터 읽어보시면 너무나 만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처음 시집부터 소개해 볼게요. 처음 시집은 바로 신보선 시인의 슬픔이 없는 15초입니다. 바로 이 시집인데요. 이 시집은 제가 대학에 다니던 때에 문창과 학생들이 전부 이 시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센세이셔널 했는데요. 저는 그때 읽고 나서 인생 시집이 됐거든요. 정말 지금까지 수십 번은 읽은 것 같아요. 신보선 시인의 시들은 지금 현실에 내가 마주한 슬픔과 괴로움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 슬픔과 괴로움이 처절하거나 거칠거나 암울한 게 아니고 담백하면서도 담담하고 잔잔하게 전달이 돼요. 그렇다고 금방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마치 물결의 파동처럼 다가온 느낌들이 마음에 계속 잔상을 만들면서 여운을 남기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시집에 있는 모든 시들을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시는 바로 표제작인 슬픔이 없는 15초인데요. 이 시를 읽으면 왜 시를 읽는지 그 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괴로운 마음이나 씁쓸하고 허전한,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건이 없을 때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그 하루하루의 높고 낮은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런 세밀한 감정의 농도를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예요. 시어를 통해 그 섬세한 결을 층층이 표현해낼 수도 있고 시인이 자신의 느낌을 반영한 나름의 결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그 느낌의 영역에 대해 정확하게 느낌적인 그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인데요.
아득한 고층 아파트 위 태양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낯달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치욕에 관한 한 세상은 멸망한 지 오래다. 가끔 슬픔 없이 15초 정도가 지난다. 가능한 모든 변명들을 대면서 길들이 사방에서 휘고 있다. 우리가 슬픔이 없기 위해서는 대단하게 특별한 시간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잠깐의 망각과 무지의 찰나에 평안할 수 있잖아요. 계속 자기 반성을 거듭하면 슬프지 않기 어려울 테니까요. 뭐 다른 평안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인은 그런 찰나에 슬픔이 없다는 걸 느꼈고 그 기분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근데 이걸 나를 위하는 변명들이 그 어느 것보다 강해지는 순간에 슬픔은 옅어진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주 산문적인 표현일 테고요. 시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변명들을 대면서 길들이 사방에서 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의미가 전달되면서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길들이 휘어지는 이미지까지 더해지면 문장 하나만을 읽었을 뿐인데 낯선 감각이 일깨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시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를 한 편 더 소개할게요. 식후에 이별하다라는 시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먹다만 흰죽이 밥이 되고 밥은 도로 쌀이 되어 하루하루가 풍년인데 1년 내내 헉이 가시지 않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기근 같은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먹다만 흰죽이 밥이 되고 도로 쌀이 되는 것들이요. 그런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나 말이 안 되는 감정이 바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너무나 잘 다가오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풍년인데 1년 내내 헉이 가시지 않는 이상한 나라의 기근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지만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표현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 시적인 문장으로 인해 사랑에 대한 감정을 직관적으로 감각하고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오직 한두 문장만으로도 이런 추상적이고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을 정확하게 이미지적으로 그려내어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게 시의 매력이자 놀라운 점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하는 시집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려오는 작품인데요. 진은영 시인의 우리는 매일매일입니다. 바로 이 시집인데요. 진은영 시인의 시들은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시적 감성이 맑고 아름다운 게 특징이에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이미지를 불러와서 풍부하고 생생한 감각들을 그려내는데요. 제가 시를 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평소에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 색다른 방향으로 생각지도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적 언어를 많이 읽다 보면 언어의 외연이 유연해지고 사고의 범위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게 돼요. 특히 진은영 시인의 작품들에서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 멜랑콜리아의 일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는 나를 달콤하게 그려놓았다. 뜨거운 아스팔트에 떨어진 아이스크림. 나는 녹기 시작하지만 아직 누구의 부드러운 혀끝에도 닿지 못했다. 그는 늘 나 때문에 슬퍼한다. 모래사막에 나를 그려놓고 나서 자신이 그린 것이 물고기였음을 기억한다. 사막과 물고기만으로 얼마나 풍부한 감정을 전달하는지 놀랍지 않나요? 두 문장뿐이지만 슬픈 연인의 스토리가 막 떠오르게 만들잖아요. 표제작과 동일한 시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부분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흰 셔츠 윗주머니에 버찌를 가득 넣고 우리는 매일 넘어졌지. 높이 던진 푸른 토마토. 오후 5시에 공중에서 붉게 익어 흘러내린다. 우리는 너무 오래 생각했다. 틀린 것을 말하기 위해 열쇠 잃은 흑단 상자 속 어둠을 흔든다. 흰 셔츠와 버찌만으로 그려낸 문장인데요. 이 흰 셔츠 안에 버찌를 가득 넣고 넘어지면 버찌가 뭉개지면서 셔츠에 물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흰 셔츠를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는 아침마다 막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는데요. 마음과 달리 하루가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이러한 일상의 날들을 버찌를 흰 셔츠 안에 넣고 매일 넘어진다는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죠. 특별히 비극이거나 아름다운 일도 아닌
그저 매일을 살아내는 감각을 이렇게 그려냈어요. 이미지로 시 세계를 만드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진은영 시인의 작품들을 시집에서 전문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마지막 시집은 이장욱 시인의 영원이 아니라서 가능한입니다. 이장욱 시인의 시들은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 시들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각들을 그려내는 게 이 시의 매력이라고 했잖아요. 이장욱 시인은 오히려 논리를 사용해서 시적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시집에 실린 시들을 통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편이라는 시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배달되었다. 그것이 늙은 우편 배달부들의 결론. 당신이 입을 벌려 말하기 전에 내가 모든 말을 들었던 것과 같이. 들어보니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것이 단지 우편 배달부들이 진짜로 배달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가 되는 거예요. 이 논리 위에 동일한 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더 던져주잖아요. 당신이 입을 벌려 말하기 전에 내가 모든 말을 들었던 것과 같이 라고요. 사실 말을 안 했는데 모든 말을 듣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건 앞전의 문장과 동일한 감각으로 느껴지게 하는데요. 이미 당신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느껴왔던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장욱 시인의 시들은 시적 허용이라고 일컬어지는 특성들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시적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의 일부분을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 밤에는 역설이라는 시입니다. 당신을 잊자마자 당신을 이해했어. 닫혀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문 앞에서. 논리와 역설과 감정과 현실의 그 어딘가에서 시어들이 부유하면서 정확하게 그 순간의 감각을 그려내는 시들이 정말 좋습니다. 이장국 시인의 시들은 전체적으로 결이 비슷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한 시집 영원이 아니라서 가능한을 읽어보시고 취향에 맞는다면 정호의 희망곡 생년월일도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저를 시인으로 만들어준 시집 3권을 소개했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애정하는 시집을 고르고 골라서 소개한 거라 저도 무척 두근거렸는데요. 시집은 읽을 때마다 다르게 다가와서 곁에 두고 생각나는 어느 날 펼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들은 논리에서 벗어나고 마치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리듬대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갇힌 언어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보신다면 무척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는 보다 보면 언어 감각을 풍요롭고 유연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번 매력에 빠지면 계속 보게 되는 마성의 매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한번 시집을 펼쳐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텍스트 포텐셜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책과 글쓰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